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지게차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연료 공급 라인 내에 공기가 유입된 경우 공기를 빼는 작업 순서는, 자, 이거는 외워주시는 수밖에 없겠죠.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연료 공급 펌프, 그리고 연료 여과기, 그리고 연료 분사 펌프, 그리고 분사 노즐, 이 순서를 통해서 이제 유입된 공기를 빼내줘야 한다. 자, 공급 펌프, 여과기, 분사 펌프, 분사 노즐 순으로 간다 라는 거 외워주시면 되고요. 다음 중 파스칼의 원리가 적용되는 장치를 고르시오. 자, 파스칼의 원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밀폐된 공간 안에서, 자, 어떤 액체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액체의 한쪽 부분에만 압력을 가해도 이 나머지 전체 부분에 동일한 압력이 가해진다라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와중에 제가 액체에 가해진 압력이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보기 내용 보니까, 액체가 있을 만한 게 지금 유압식 제동장치. 자, 유압식 제동장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파스칼의 원리가 무엇인지 잘 이해를 해두시면 충분히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유압 펌프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유압 펌프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어식 유압 펌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인식, 퍼서 올리는 유압 펌프죠. 그리고 플런저식 유압 펌프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시험 문제에서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보니까 정답이 2번. 진공식 유압 펌프는 유압 펌프의 종류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 다음 문제. 튜브리스 타이어의 단점으로 옳은 것은? 자, 말 그대로입니다. 튜브리스, 튜브가 타이어에 튜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점으로 옳은 것, 단점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 단점 3번입니다. 자, 이 튜브리스 타이어의 장점은 못이나 유리가 박혀도 잘 새지 않고요. 펑크 나도 수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 고속 주행을 했을 때 발열이 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튜브리스 타이어이기 때문에 고속 주행 시 발열이 심한 것이 아니라 더 적죠. 그래서 단점은 타이어의 대신 수명이 짧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유압장치의 구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유압장치 하면은 유압 펌프 있어야겠죠? 유압 모터 있어야겠고요. 이것들을 제어해줄 수 있는 밸브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차동장치는 유압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워두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건설기계 검사 종류가 아닌 것은? 자, 건설기계 검사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1번에 신규 등록 검사가 있어요. 그리고 2번에 정기 검사가 있고요. 3번에 수시 검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구조 변경 검사가 있습니다. 구조 변경 검사. 자, 요 4가지가 건설기계 검사 종류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일반 검사는 당연히 해당하지 않겠죠. 자, 다음 문제. 지게차의 작업장치로 올바르게 묶인 것은? 자, 우리 지게차는 크게 2가지를 많이 합니다. 우리 앞에 달려있는, 자, 요렇게 지게차가 있다고 볼게요. 그림을 못 그리는데. 자, 요 포크를 움직이는 것, 그리고 이 포크를 상하로 움직여주는 것, 이 2가지가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 포크를 결국 상하로 움직여주려고 한다라는 것이 작업장치가 되겠는데요. 자, 이 상하로 움직이게 하려면 리프트 체인. 자, 여기에 리프트 체인이 있습니다. 체인이 말 그대로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마스트. 이 부분을 우리는 마스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지게차의 작업장치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올바르게 묶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리프트 체인, 마스트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뭐 또 포크,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운전면허 취소 벌점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운전면허 취소 벌점은 1년, 2년, 3년 기준으로 나뉩니다. 자, 그래서 정답 보시면 4번. 자, 4년 기준으로 나누진 않고 있습니다. 자, 대신 우리가 외워야 될 건 뭐냐? 1년은 121점 이상, 2년은 201점 이상, 3년은 27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취소가 된다. 라는 거, 요 3가지 기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지게차 작업장치 중 레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게차는 크게 레버가 3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스를 움직여주는 레버, 그리고 포크를 움직여주는 레버, 그리고 전후진해주는 레버, 이렇게가 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틸트 레버를 밀면 마스가 앞으로 기울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맞는 말일까요? 자, 지금 1번 문제와 1번과 2번이 상충되는데요. 여기서 맞는 내용은 1번입니다. 정답이 2번이 되겠죠. 자, 이 틸트 레버를 당겨주시게 되면은 마스가 뒤로 기울어집니다.
자, 그래서 틸트 레버를 밀면은 마스트가 앞으로 기울어지죠. 자, 이 말이 뭐냐? 포크가 결국에는 움직여진다라는 겁니다. 포크의 상하 조절이 결국에는 마스트에 달려있는 걸로 조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마스트는 결국 틸트 레버로 조절하는데, 말 그대로 틸트를 밀면 앞으로 기울어지고요. 당기면 뒤로 기울어집니다. 자, 그리고 리프트 레버라는 게 있어요. 리프트 레버를 당기면 포크가 위로 올라가고요. 리프트 레버를 놓으면 중립으로 복귀합니다. 자, 그리고 리프트 레버를 우리가 또 밀면 어떻게 될까요? 밀면 포크가 내려가겠죠. 자, 그래서 이 틸트 레버와 리프트 레버 어떻게 작동되는지 잘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축전지의 전액을 구성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문제에 오타가 좀 있고요. 자, 그래서 보면은 정답은 1번 되겠네요. 자, 이 축전지의 전액은 뭘로 되어 있냐? 증류수. 자, 아주 퓨어한 맑은 물인 거죠. 그 증류수의 황산을 탑니다. 그래서 묽은 황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묽은 황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증류수와 결국에 황산인데, 나머지는 결국 다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전액은 증류수와 황산으로 만든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지게차 주행 시 지면에서 포크의 높이는 얼마여야 하는가? 자, 요거 많이 은근 헷갈려 하시는데, 정답은 2번이에요. 20에서 30cm인데, 자, 너무 높이면은 또 운전하는 그 눈높이와 맞게 되면은 사고가 났을 때 사망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20-30cm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카운트 웨이트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카운트 웨이트는 굴삭기에도 있죠. 자, 웬만한 중장비에는 사실 다 있습니다. 자, 뭐냐? 카운트, 웨이트, 무게를 조절해주는, 카운트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안정감을 줍니다. 안정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무게 조절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내용으로 옳은 게 4번밖에 없죠. 작업 시 안정성을 주고 장비의 밸런스를 담당해주는 친구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유압유를 한쪽으로만 흐르게 하고 반대 방향으로 제어하는 밸브는, 정답은 체크 밸브입니다. 자, 제가 지게차 강의를 할 때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밸브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체크 밸브를 정답으로 나오는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진짜 공부를 했는데 밸브 문제 기억이 아예 안 나는 경우에는 보기에 체크 밸브가 있으면은 그나마 그래도 체크 밸브를 찍으시는 게 정답일 확률이 조금 높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우리 확실하게 알아두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유압유를 한쪽으로만 흐르게 하고 반대 방향으로는 못 흐르게 이렇게 제어를 해주는 것은 체크 밸브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자,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자, 면허 취소 사유는 정답 3번입니다. 자, 면허 정지 처분자 건설기계를 운행을 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 면허 취소가 되고요. 추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이 법규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유압모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자, 일단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게 유압모터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죠. 사용 빈도가 아주 높다. 자, 왜? 좋은 이유가 많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장점, 좋은 얘기들이 꼭 나와야겠죠. 자, 1번부터 보면은 무단 변속이 용이하다. 자, 속도나 방향제가 용이하다. 자, 1번과 2번이 유압모터의 아주 대표적인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보실게요. 소형 경량으로서 출력이 크다. 자, 이것도 장점이죠. 소형 경량이지만 출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유압모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하면은 3번이 정답이겠죠. 자, 작동유가 누출돼도 유압모터 사용이 가능하다. 자,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어떤 모터이더라 하더라도 작동유가 누출되면은 모터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요거는 단점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지게차 주차 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요런 문제 한번 읽어보면 풀 수 있어요. 자, 1번. 포크는 지면을 완전히 내려야 한다. 자, 주차할 때 완전히 내려야 하는 게 맞겠죠? 자, 2번. 시동을 끈 후 시동 스위치의 키는 꽂아두어야 된다. 자, 아주 그럴듯한 헛소리죠. 자, 말도 안 되죠. 누가 훔쳐가라고 꽂아놓는 것도 아니고, 그죠? 사고 연결이 아주 바로 직결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3번, 4번 내용 이런 거 읽어보시면은, 아, 이거는 뭐 당연한 내용이겠네? 하고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지게차 주차는, 자, 우리 일반 가정들이 있는 도로들 있죠.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에 지게차를 주차하게 되면은 50만원의 벌금이 있다라는 거 추가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리프트 실린더의 상승력이 부족한 원인이 아닌 것은, 자, 우리 리프트 하면은 포크가 상하로 움직이는 것을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럼 이 상승이 부족한 원인이 아닌 것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일 필터가 막혀있다. 자, 유압으로 작동되는 거기 때문에 오일 필터가 막혀있으면은 상승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번, 유압 펌프가 불량하다. 마찬가지죠. 유압으로 작동되는 거기 때문에 펌프가 불량하면은 상승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자, 3번, 리프트 실린더 내에 유압유가 누출되고 있다. 자, 유압유 양조차도 중요합니다. 자, 이 오일의 양이 적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오일의 압력이 낮아지고 유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리프트 실린더에서 유압유가 누출되고 있다? 유압유의 양이 작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유압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겠네요. 자, 4번. 틸트 로크 밸브가 밀착되어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틀린 내용이 뭐냐. 자, 우리가 지게차가 정지가 되게 되면은 틸트 레버가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말이 무엇이냐. 유압이 아예 차단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더구나 중요한 거는 지금 리프터 실린더의 상승력 부족한 원인 얘기하고 있는데 틸트 로크 밸브, 리프트 실린더 로크 밸브도 아니고 갑자기 틸트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은 당연히 오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만일에 틸트 로크 밸브가 밀착되어 있는 경우다 라고 보시면은 뭐 틸트 레버 작동이 아예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은 아예 혼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문제를 풀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작업장에서 지켜야 할 수칙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두리뭉실한 거 물어보는 거는 읽어보면 충분히 풀 수 있다. 자, 1번.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당연하죠. 장비를 청소할 때는 시동 끄고 한다. 아, 당연하죠. 작업 중 보행에 장애물은 제거한다. 당연하죠. 해머 작업을 할 땐 장갑 착용한다. 아,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자, 해머 작업을 하다가 장갑이 미끄러져서 해머가 날아가게 되면은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라고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애시당초 뭐 미끄러지지 않는 장갑을 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손잡이와 장갑이 미끄러지지 않는 것이 이 장갑과 내 손이 미끄러지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공단에서는 해머 작업을 할 때는 장갑을 착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엔진 오일의 점도가 가장 높은 것은? 자, 가장 높은 것은 4번입니다. 자, 이 SAE 하고 뒤에 나오는 숫자가 이제 오일의 점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우리 오일의 점도가 가장 높은 것, 온도에 강하겠죠. 그래서 여름에는 가장 높은 번호를 사용을 합니다. 자, 30은 그러면은 봄이나 가을에 사용하기 좋고요. 10이나 20은 겨울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자, 요거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이 계절과 연관돼서 점도 숫자 맞추는 문제가 나왔을 때도 충분히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오일 여과 방식이 아닌 것은? 자, 오일 여과 방식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외워보시면 돼요. 전류식과 샨트식 있고, 그리고 분류식이 있습니다. 자, 이 오일 여과 방식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정답은 4번 반류식 되겠죠. 반류식은 저도 뭔지 모르겠네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영상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두 번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 이어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토크 컨버터의 구성품 중 스테이터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 맞는 것은? 자, 일단 문제로 알 수 있는 거는 이 스테이터라는 거는 토크 컨버터의 하나의 구성품이라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펌프를 회전시킨다. 자, 요거는 스테이터의 기능이 아니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오일의 흐름 방향을 바꿔 터빈 러너의 회전력을 증대시킨다. 자, 요게 스테이터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 토크 컨버터에 먼저 스테이터라는 게 있다라는 거 알게 됐고요. 자, 여기 보니까 터빈 러너라는 게 있네요. 자, 터빈 러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자, 근데 이 스테이너가 오일의 흐름 방향을 바꿔서 터빈 러너의 회전력을 증대시켜 주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3번 보시면은 자, 오일을 매체로 하여 클러치 역할을 해준다. 요게 토크 컨버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토크 컨버터라는 것은 클러치 역할을 해주는 것인데 어떻게? 스테이터의 기능으로 인해 스테이터는 뭔데? 오일의 흐름 방향을 바꿔서 터빈 러너의 회전력을 증대시켜 주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공부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건설기계 등록 말소 사유가 아닌 것은? 자, 우리 말소 사유 시험 문제 은근 자주 나옵니다. 자, 말소 사유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차량이 초과된 경우,
자, 촬영이 초과됐어요. 자, 그러면은 폐기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연구나 수출 목적인 경우 말소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말소를 해야 돼요. 자, 요 정도 일단 외워두시면 시험 문제 풀 수 있고요. 그래서 정답 찾아보니까 3번이죠. 건설기계를 장기간 운행하지 않게 된 경우는 말소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우리가 좀 오래 안 쓴다고 해서 말소를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자, 다음 문제. 건설기계 면허가 취소, 효력 정지된 후에도 조정했을 때 벌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요거 은근 자주 나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0원 이하의 벌금이 나온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디젤의 노크 발생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노크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지게차 혹은 굴삭기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부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뉘앙스 자체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노크 말씀드릴게요. 소음과 진동이 발생해요.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면 안 좋은 거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정답 먼저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자, 우리 노크 발생이라고 하면은 안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기관의 온도가 높은 경우 안 좋을 것 같은데 기관은 어느 정도 온도가 높아야 돼요. 자, 근데 안 좋은 거는 과열입니다. 자, 이 과열과 온도가 높다와의 차이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과열은 너무 뜨거운 거고요. 온도가 높은 거는 어느 정도 작동이 잘 된다라는 뜻으로 시험 문제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노크가 안 좋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온도가 높은 것과 과열의 차이는 있다라는 거, 요거를 잘 잡아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지게차의 마스트 기울기를 작동하는 것은, 자, 우리가 전 영상에서 공부를 했었죠? 3번 틸트레버죠. 요거는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틸트 장치의 역할을 옳은 것은? 틸트 얘기 나왔어요. 틸트 하면은 우리 마스트 바로 떠올려 주셔야 돼요. 둘이 친구입니다. 자, 그럼 틸트로 우린 뭐 하죠? 자, 마스의 경사를 조절해줘요. 경사 조절하게 되면은 결국 포크가 움직이는 것 뿐이지요. 결국 틸트는 마스트를 움직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반납 사유가 아닌 것은? 자, 면허증 반납 사유인 것은 볼게요. 그럼 1번. 면허가 취소됐어요. 반납해야죠. 면허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반납해야 되겠죠. 자, 3번. 면허증 분실 후 재발급 했어요. 그리고 받은 뒤 분실했던 면허증을 찾았어요. 그러면은 분실했던 면허증은 반납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장기간 건설기계 운행이 어려운 경우. 자, 그렇다고 해서 면허증을 반납한다면은 우리 딴 사람들 너무 억울하겠죠? 정답 당연히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냉각장치에서 냉각수의 비등점을 올리기 위한 것은? 자, 우리 냉각장치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주 많지만 우리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냉각장치는 라디에이터예요. 라디에이터는 뜨겁게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가지고 계시면은 상당히 문제 푸시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게 라디에이터 캡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자, 우리가 라디에이터 캡도 냉각이고 워터제키 다 냉각인데 냉각수의 비등점을 올려주는 것은 누구다? 압력식 캡이 해주는 것이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라디에이터 캡이 냉각 장치구나 라는 걸 알아두셔야지 또 다른 데 응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유압류 점도가 다른 오일을 혼합할 사용 경우 발생할 현상은? 자, 어쨌든 요게 결국 무슨 말이냐? 서로 다른 A, B 오일을 섞었다라는 거예요. 오일을 섞었으면 일단은 안 됩니다. 자, 안 되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내용은 3번입니다. 열화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끓는다, 뜨거워진다라는 얘기인 거죠.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절대 유압류 점도가 다른 오일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만일에 사용했다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 문제는 열화현상이 생겨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개 이상의 분기회로인데, 자, 오타가 좀 있네요. 자, 분기회로를 갖는 회로에서 작동 순서를 회로의 압력을 통해 제어하는 밸브는?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2개 이상의 분기회로 고민하지 마시고 시퀀스 밸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시퀀스 밸브가 정답으로 출제되는 문제인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분기회로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미끄러지기 쉽거나 떨어지기 쉬운 물건을 적재하기 좋은 것은? 자, 지금 보기 내용들 보니까 지게차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지금 미끄러지기 쉽거나 떨어지기 쉬운 물건 적재하기 가장 좋은 것은 3번 로드 스테빌라이저에 대한 내용이고요. 하이 마스트나 트리플 마스트는 우리 마스터가 하이 마스트는 2단, 트리플 마스트는 3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작업할 때 아주 좋겠죠. 그리고 힌지드 버킷, 이 버킷은 우리 굴삭기에 달려있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소금이나 이렇게 흘리기 쉬운 것들을 담아서 사용하기 아주 좋겠죠. 그래서 미끄러지기 쉽거나 떨어지기 쉬운 거는 로드 스테빌라이저, 높은 것은 하이나 트리플 마스트, 그리고 소금이나 흙 같은 거는 힌지드 버킷으로 작업을 하면 아주 좋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기관의 과열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과열이에요. 온도가 높은 게 아니라 과열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뜨겁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라디에이터 캡은 뭐다? 냉각장치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과열되면은 제일 첫 번째, 냉각장치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라디에이터 캡의 스프링 장력이 약한 경우, 캡이 불량한 경우, 라디에이터 코어의 막힘이, 요건 아니네요. 자, 라디에이터 캡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과열될 수 있죠. 자, 근데 라디에이터 코어에 막힘이 없어요. 막힘이 없으면은 이 라디에이터가 아주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겠죠. 자, 근데 막힘이 없다? 그럼 과열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이 되겠죠. 4번, 결국 냉각계통에 문제가 발생하면 과열될 수밖에 없다. 1번, 2번, 라디에이터 캡이 냉각장치라는 것만 알아도 이 문제는 충분히 풀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런 문제가 은근 까다롭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자, 교량 위 주행, 야, 여기 서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교량 위에서 우리가 주행하는데 일시정지할 일은 없겠죠. 자, 그래서 정확히는 이 교량은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어요. 서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서행이나 또는 일시정지해야 되는 것은 도로가 구부러진 경우 서행해야겠죠. 여기는 서행. 자,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이것도 서행이죠. 자, 안전표지를 지정했어요. 일시정지해라 라는 안전표지가 있다라면 일시정지를 해야 될 거고요. 서행하라고 돼 있으면 서행을 해야겠죠. 시킨 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량은 뜻밖의 서행하라는 말이 없이 그냥 앞지르기만 하지 마라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가파른 내리막길인 경우 지게차의 적재물 운반 방법은, 자,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내리막길인데 지게차가 이렇게 했는데 앞에 물건을 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자, 간단합니다. 자, 후진하면서 내려오면 돼요. 그렇구나. 끝이에요. 후진하면서 내려오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평지에서의 지게차 하역 작업 시 올바르지 않은 방법은,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팔렛에 실은 짐이 안정적으로 실려있는지 확인한다. 자, 잘 확인해야겠죠? 자, 두 번째. 불안전한 적재일 경우 보다 신속하게 작업한다. 자, 불안전한 적재일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줘야 됩니다. 작업을 중지하거나 천천히 안전하게 작업을 하는 게 맞겠죠? 정답은 2번 되겠죠? 자, 3번도 볼까요? 하월 앞에서는 무조건 정지 후 마스터를 수직으로 만들어야 된다. 자, 이것도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겠죠? 그래야지 안전하게 물건을 실을 수 있겠죠? 자, 4번 포크를 삽입할 경우 팔레트와 평행하게 한다. 자, 이것도 우리 당연하죠? 실기시험 때 요거 잘 어차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윤활유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보겠습니다. 자, 기밀작용. 자, 뭔가 공기 같은 것들이 새어나지 않게 해주는 거죠. 방청작용. 녹슬지 않게 해주는 거고요. 냉각작용. 윤활유가 기존적으로 시원하다 보니까 좀 뜨거운 경우에는 식혀주는 역할도 해준다라는 거죠. 근데 4번 보니까 마찰작용. 자, 윤활유를 써서 기계가 마찰되면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확히는 윤활유는 마찰작용이 아니라 마찰 및 마모 방지를 해주는 작용을 해준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추가로 응력 분산 작용, 세척 작용까지 해준다라는 거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근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자, 다음 문제. 기어 펌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요런 경우 문제를 어떻게 푸냐 보겠습니다. 1번, 가격이 저렴하다. 좋은 얘기네요. 좋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2번, 플런저 펌프에 비해 효율이 낮다. 요거는 나쁜 얘기네요. 자, 3번, 고속 회전이 가능하다. 요거는 좋은 얘기예요. 자, 고장이 잦은 편이다. 자, 요건 또 나쁜 내용이네요. 자, 요거를 봤을 때 지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내용 2개, 나쁜 내용 2개가 있어요. 자, 근데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말이 맞으려면은 일단은 효율이 어느 정도 낮을 수밖에 없겠죠. 가격이 싼 만큼 효율이 낮다라는 게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또 가격이 저렴하면은 고장이 잦은 편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고속 회전이 가능하다. 요거는 좀 안 맞는 말일 수 있겠죠. 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자, 좋은 내용끼리 맞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장점, 단점, 장점, 단점. 지금 이렇게 문제 보기가 나왔죠. 자, 장점이 맞는 말이 되려면은 나머지 따라오는 장점도 맞는 말이 되어야 돼요. 자, 이게 진짜 그러냐? 여러분 문제 푸실 때 이거 한번 대입해 보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장점이 맞는 말이 되려면은 나머지 장점도 맞는 말이어야 돼요. 대신 단점이 맞는 말이 되려면은 나머지 단점은 틀린 말이 되어야 돼요. 즉, 장점이 2개 나오고 단점이 2개 나왔다. 그러면 장점은 둘 다 맞는 말일 가능성이 거의 90%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2번과 4번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제가 말씀드리는 공식만 해도 지금 우리가 찍었을 때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절반으로 올라갑니다. 아주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 절대 허무맹랑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단점에서는 이제 찍어주는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은, 자, 기어 펌프는 고장이 잦은 편이 아니라 적은 편이다. 고장이 적은 편이에요. 가격이 저렴한데 고장이 적어 굉장히 좋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플런저 펌프에 비해 효율이 낮은 건 사실이고요. 고장이 잦은 건 아니고 가격이 싸지만 고장도 적어? 또 좋네. 라고 지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건설기의 배기가스색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정리해 드릴게요. 청색, 무색은 정상. 자, 검은색은 불완전 연소. 자, 지금 핵심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리고 흰색까지 있는데요. 흰색은 엔진 오일이, 자, 실린더 위로 올라와서 연소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불완전 연소긴 한데, 엔진 오일이 실린더 위로 올라가서 연소된다 라는 말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흰색은 정상이 아니라 뭐다? 엔진 오일이 실린더 위로 올라와서 연소되는 상황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최고 제한 속도가 80km/h인 도로에 눈이 20mm 미만으로 쌓인 경우 최고 제한 속도는, 자, 요 기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20% 감속해야 되는 기준 한번 볼게요. 자, 눈이 20mm 미만으로 쌓인 경우와 노면이 젖어 있거나 비가 오는 경우에는 최고 제한 속도에서 20% 감속을 해야 되고요. 또 50% 기준이 있어요. 50%는 눈이 20mm 이상으로 왔을 때, 2cm 이상이죠? 왔을 경우, 그리고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에는 50% 감속해야 됩니다. 자, 안개 때문에 가시거리가 100m 이내거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가시거리가 100m 이내다. 그럴 경우에는 50% 감속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시험 문제에서는 20mm 미만으로 쌓였네요. 그러면은 80에서 20% 감속을 하면은 우리 결국에는, 자, 20% 16을 빼야 되죠. 자, 16을 빼줘야 되니까 정답은 1번 되겠네요. 자, 여기 2번 돼 있는데 제가 좀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 자, 20% 감속을 하니까 16km/h를 빼니까, 자, 64km/h가 맞죠. 자, 다음 문제. 주행 중 핸들이 떨리는 원인이 아닌 것은, 자, 우리 한번 고민해 볼 거예요. 핸들은 조향장치죠? 자, 핸들이 떨린다. 조향장치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단순 우리가 달리는 노면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두 가지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면이 험해요. 자,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차라도 핸들이 떨릴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타이어 휠이 휘었습니다. 조향장치에 문제가 있네요. 핸들이 떨릴 수가 있겠죠. 자, 타이어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타이어 밸런스가 안 맞는다. 조향장치에 문제가 있죠. 핸들이 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포크가 휘었어요. 포크는 우리 작업장치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핸들이 떨리는 것과. 그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보고, 이 문제가 왜 있을까? 이 문제, 핸들이 왜 떨릴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는 게 시험 문제 풀 때 은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 시험 문제는 많이 꼬아져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문제를 푸시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지게차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유압 탱크의 구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알맞은 크기의 주유구와 스트레이너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자, 유압 탱크 안에 불순물이 들어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스트레이너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거 추가로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오일 냉각을 위해 쿨러를 설치해야 된다. 자, 이 오일 냉각을 위해 쿨러는 설치해야 되지만 이 쿨러는 유압 탱크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따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압 탱크의 구비 조건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고 선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추가로 유압 탱크에는 유면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요. 작동류의 기포 발생 및 제거를 해야지 공동현상이나 또 캐비테이션이 일어나지 않겠죠. 자, 다음 문제. 방향 지시 등의 전멸 속도가 양쪽이 다른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요 문제는 우리가 전구의 핵심을 가져보면 됩니다. 전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 플래셔 유닛이라는 게 있어요. 자, 플래셔 유닛이 이제 깜빡이는 속도를 제어를 해주는 친구인데 그 두 개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전멸 속도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구의 필라멘트 끊어진 경우 전구 문제죠. 소켓이 녹슬어 전압에 문제 있다. 전구 문제죠. 전구의 용량이 규정과 다른 경우도 전구 문제로 볼 수 있고요. 플래셔 유닛이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없이 전부 다 맞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디젤 기관의 연료 장치 구성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디젤 기관의 연료 장치 구성 요소는 우리가 외워 주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연료 필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분사 노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사 노즐로 가기 위한 분사 펌프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흡입을 위한 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과 거름망 이런 것들도 뭐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 디젤 기관의 연료 장치의 구성 요소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스트레이너는 따로 설치를 해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회로 내 유체 흐름 방향을 제어하는 밸브. 자, 말 그대로 문제에 정답이 나와 있죠. 유체 흐름 방향을 제어하는 것. 자, 방향 4번 방향 제어 밸브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밀폐된 용기에 채워진 유체 일부에 가진 압력은 유체의 모든 면적에 같은 압력으로 전달되는 원리는 무엇인가? 자, 요거 제가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린 적 있죠? 자, 파스칼의 원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게차 문제에서는 파스칼의 원리 말고 나오는 게 없어요. 자, 다음 문제.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 외워줘야겠죠?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안전지대 사방으로 각각 5m가 아니라 10m 이내는 주정차 금지되어 있고요. 버스 정류장 10m 이내 금지.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는 금지되어 있고요. 교차로나 횡단보도, 건널목,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로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버스 정류장 부근이라고 굳이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앞지르기는 터널 안이나 교각, 교량 위 앞지르기 금지되어 있고요. 교차로, 도로가 구부러진 이런 커브길 금지되어 있고요. 비탈길의 고갯마루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납산 축전지의 용량을 결정하는 것은, 자, 납산이란 단어를 생략해도 됩니다. 축전지의 용량을 결정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고요. 요거는 외워주셔야겠죠? 정답은 2번. 극판의 크기, 극판의 수, 황산의 양이 축전지의 용량을 결정한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축전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어 보겠습니다. 자, 1번.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다. 자, 이게 축전지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발전기가 고장나면 일시적인 전기 공급을 담당한다. 자, 맞는 말입니다. 자, 3번. 건설기의 시동 시 전기적 부하를 담당한다. 자, 이것도 축전지에 대한 설명이죠. 자, 4번 보시면은 전기적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다라는 거. 자, 운동 에너지를 바꿔주는 것은 결국은 모터나 터빈 뭐 이런 것들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축전지는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다.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유압류가 과열되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유압류가 과열되는 것. 이것에 대한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일단은 유압류의 양이 중요합니다. 유압류의, 아이고, 오타가 있네요. 자, 유압류의 양이 일단은 영향을 준다라는 거, 그리고 점도가 영향을 준다라는 거. 요거 일단 두 가지 알아두시고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유압류가 규정보다 많은 경우다. 자, 유압류의 양이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요. 어떤 부분일까요? 자, 과열되는 것은 규정보다 많은 경우가 아니라 부족한 경우에 과열될 수가 있다. 유압류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동이 잘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기관이 유압류가 과열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바로 정답 나왔고요. 자, 그럼 과열되는 원인은 뭐냐? 유압류가 노후된 경우, 그리고 유압류의 점도가 불량한 경우, 그리고 릴리프 밸브가 닫힌 상태로 고장났어요.
자, 닫힌 상태에서 작동을 하다 보면은 유압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유압유도 과열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유압 회로의 압력이 설정 압력에 도달했을 때 유압 펌프로부터 전체 유량을 작동유 탱크로 리턴시키는 회로는,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압력이 설정 압력에 도달했을 때 전체 유량을 리턴시킨다. 자, 리턴시키는 회로는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설정 압력에 도달했을 때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 역할은 누가 해주냐? 언로드 회로, 무부하 회로라고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두 개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로 제가 시퀀스 회로는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액추에이터 작동 수소를 제어하는 건데 두 개 이상의 분기회로라는 말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분기회로를 가진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무조건 시퀀스 회로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어큐뮬레이션 회로나 블리드 오프 회로는 정답으로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선택을 하실 필요가 굳이 없는 거죠. 자, 다음 문제. 습식 공기청정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기청정기 하면은 먼지가 많은 곳에서 사용을 한다라는 개념만 가지고 계속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엔진 오일을 사용한다. 자, 요게 맞는 말이에요. 자, 우리 습식 공기청정기는 엔진 오일을 사용하구나. 요거를 일단 머릿속에 꼭 담아 두시고요. 자, 두 번째,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곳 사용이 좋다. 당연하죠. 자, 세 번째, 온도가 낮은 곳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공기청정기라면 온도와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여기 앞에 습식이라는 말이 있죠. 습식 공기청정기는 온도가 낮은 곳에서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4번 미션 오일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 틀린 말이죠. 자, 그럼 뭘 사용한다? 엔진 오일을 사용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제1종 대형 매너로 조정이 가능한 것은, 자, 1종 대형 매너로 조정이 가능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필기 시험을 거쳐서 자격증을 따는 것들은 보통 1종 대형 매너로만은 운전이 어렵죠. 그래서 지게차, 굴삭기, 마을버스 이런 것들 봐도 우리가 시험을 본다라는 개념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물론 천국이도 시험을 보긴 하지만 여기서 1종 대형 매너로도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추가로 3톤 미만의 지게차는 가능해 하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살포기, 배포기 뭐 이런 식으로 앞에 콘크리트가 붙어 있거나 아스팔트가 붙어 있는 모든 장비는 1종 대형 매너로 조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덤프트럭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시동전동기의 종류와 특성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시동전동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권전동기가 있고요. 그리고 분권전동기가 있고요. 그리고 복권전동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특징 문제 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번 직권전동기. 계작 코일과 전기작 코일이 직렬로 연결됐다. 자, 여기서 핵심 계작 코일, 전기작 코일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직권, 직렬의 직. 직권 전동기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요거만 아시면 되고요. 분권 전동기, 계작 코일과 전기작 코일이 직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자, 요게 틀린 내용이네요. 자, 분권 전동기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직병렬로 연결된 건 뭐냐? 자, 요게 바로 복권 전동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개념 담아 두시고요. 추가로 복권 전동기는 윈드실드 와이퍼의 전동기로 사용돼요. 자, 우리 와이퍼 보면은 일정하게 잘 움직이죠? 그래서 그 특징이 뭐냐면은 회전력이 크고 회전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특징을 복권 전동기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게차 조향장치에 사용되는 유압 실린더 종류로 옳은 것은, 자, 요거는 뭐 외워주는 수밖에 없겠네요. 자, 지게차 조향장치에는 뭐가 사용된다? 자, 복동 더블로드가 사용된다. 그대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 시동전동기의 시험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시동전동기의 시험 항목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거 외워주시면 돼요. 세 가지. 자, 1번 무부하 시험이 있고요. 무부하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회전력을 시험을 해봅니다. 회전력 시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저항 시험을 해요. 자, 이 시동전동기에서는 요 세 가지밖에 안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답은 4번 되겠죠? 중부하 시험은 뭐 애시당초 하지도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 밀폐된 액체의 일부에만 압력을 가한 경우의 현상은, 자, 우리 요거 방금도 나왔고 전에도 나왔죠? 지금 파스칼의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문제가 이렇게 꼬아져서 나올 수도 있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압력이 가해진 일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압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정답 3번. 자, 파스칼의 원리 잘 이해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페입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우리 뉘앙스 한번 잡아볼까요? 페입 현상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뭔가 페입, 안 좋은 단어 느낌이죠? 그래도 페입 현상이 일어나면 보통은 안 좋다라고 일단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페입 현상으로 인해 기어의 마모가 심해질 수 있다. 맞는 말이고요. 자, 2번 페입 현상으로 인해 축동력이 증가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좀 특이하게도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라는 거 일단 외워주시고요. 폐입 현상이 일어나면 축동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토출된 유체 일부를 흡입구 쪽으로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자, 요게 사실은 폐입 현상의 정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토출된 유체 일부를 흡입구 쪽으로 되돌리다 보면은 뭔가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자, 4번 볼게요. 밀폐된 용기 안에 일정한 유압이 가해지는 것을 말한다. 자, 요거 뭐였죠? 파스칼의 원리가 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구나. 파스칼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 맞겠죠.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가장 우선시하는 신호는, 자, 요거 헷갈리실 필요 없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수신호가 가장 1순위죠. 자, 수신호를 듣다가 잘못됐어요. 사고 났어요. 그러면은 경찰 공무원의 잘못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스풀 밸브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이 스풀 밸브는 유압 컨트롤 밸브예요. 유압 컨트롤 밸브. 유압 컨트롤 밸브가 뭐냐? 결국에는 방향을 제어를 해주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오일 흐름의 방향을 바꾼다는 거죠. 정답 보시면은 3번 되겠습니다. 오일의 흐름 방향을 바꿔준다 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지게차 내용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압식 라디에이터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이 가압식 라디에이터, 일단 우리 라디에이터라는 것은 냉각장치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암기를 해두셨죠? 자, 그럼 가압식 라디에이터는 뭐냐? 자, 가압식 라디에이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거의 핵심은 오버히트를 방지를 하는 겁니다. 과열이죠? 그래서 열과 관련된 역할을 조금 더 핵심적으로 한다. 그래서 물이 새어나지 못하게 한다. 물을 사용해서 이 오버히트를 방지를 해주는 친구입니다. 자, 요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비등점을 높일 수 있다. 자, 비등점, 쉽게 말해서 끓는 점이죠. 이 끓는 점을 높이면은 아무래도 이 오버히트 과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냉각장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냉각장치 얘기니까 당연히 맞겠죠. 자, 3번, 방열기를 작게 할 수 있다. 자, 오버히트, 과열을 방지하다 보니까 방열기를 작게 할 수 있겠죠. 자, 4번 볼게요. 공기를 실린더 내로 안내할 수 있다. 자, 요거는 말도 안 되겠죠. 자, 공기를 실린더 내로 안내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흡입기관이나 흡기다기관 이런 거에서 역할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숨 돌리기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숨 돌리기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도 숨이 차죠? 그럼 숨을 돌리려고 우리가 걷거나 뛰는 상황이라면 걷거나 하겠죠. 그럼 숨 돌리는 동안은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거나 약하게 하고 있을 수 있겠죠. 자,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숨 돌리기 현상이 일어나면은 동작이 느려진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가지고 정답을 찾아보니까 3번이죠. 유압된 공기의 압축 팽창에 문제가 발생해. 여기까지 모르겠는데 작동이 지연된다. 동작이 느려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1번 릴리프 밸브 스프링 장력 저하는 우리 채터링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채터링 현상은 릴리프 밸브와 관계가 있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오일 속에 기포가 생겨 진동과 소음 발생했어요. 이거 뭐죠? 공동 현상이죠. 자, 영어로 캐비테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자, 두 개 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건설 기계 사업에 등록 승인권자로 오른 것은, 자, 요거는 우리 외우셔야겠네요. 자, 1번이죠. 시장 혹은 군수 구청장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주 어렵게 시험 문제를 꼬아서 나오면은 뭐 대구시장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사실 대구시장만 해주는 건 아닌데 대구시장, 시장이란 단어가 여기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또 그렇게 대구시장 이런 단어들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정답이 될 겁니다. 자, 다음 문제. 지게차에서 작동률을 한 방향으로는 흐르게 하고 반대 방향으로는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밸브. 자, 요거 뭘까요? 자, 체크 밸브죠. 자, 우리 나왔었던 무브화 밸브는 언로드 밸브죠. 언로드 밸브는 제가 핵심 뭐라고 말씀드렸죠? 설정 압력에 도달하면은 전량을 탱크로 돌려보낸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 체크 밸브와 무브화 밸브 헷갈리지 않게 잘 나눠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마스가 2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게차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마스가 2단이라면은, 자, 요거는 외워주시는 수밖에 없겠어요. 3번이죠. 하이마스형입니다. 자, 하이마스는 2단이고요. 트리플형 마스는 마스가 3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층, 천장 작업할 때 아주 좋겠죠? 자, 힌지드 버킷, 굴삭기에 버킷이 달려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소금이나 흙, 이런 것들을 운반할 때 아주 좋겠죠? 자,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지게차 조향장치의 얼라이먼트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얼라이먼트의 요소, 어벤져스 친구들이죠. 어벤져스 4인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킹핀. 자, 킹핀 경사각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캠버 있습니다. 캠버. 그리고 캐스터 있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토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찾아보니까 정답 3번 토아웃은 해당하지가 않네요. 다음 문제. 날개로 펌핑 동작을 하고 소음과 진동이 비교적 적은 펌프는, 자, 핵심은 이거예요. 날개로 펌핑 동작을 하는 것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베인 펌프죠. 자, 그래서 베인 펌프, 소음과 진동, 맥동이 작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세미 실드빔 전조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요 문제, 자, 우리 세미 실드빔과 실드빔 요 차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세미 실드빔 전조등 같은 경우에는 렌즈와 반사경은 일체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전구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전구가 고장나면은 전구만 교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렌즈나 반사경 고장나면은 렌즈나 반사경만 교체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실드빔은 안에 전조등 안에 가스가 차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불활성 가스가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렌즈나 반사경이나 전구 이 세 개 중에 한 개만 고장이 나더라도 전체를 다 바꿔줘야 돼요. 전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요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걸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미 실드빔 전조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1번 렌즈와 반사경이 일체로 되어 있다. 자, 이거 맞는 말이죠. 자, 할로겐 램프라고도 한다. 자, 우리가 말하는 할로겐 램프가 세미 실드빔 전조등이라는 거. 자, 그리고 3번 내부에 불활성 가스가 있다. 이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요거 실드빔. 그래서 전부 한 번에 다 갈아줘야 된다. 정답 3번이네요. 4번까지 보시면 전구만 교체 가능한 거. 자, 세미 실드빔 전조등의 특징이 맞겠죠. 자, 다음 문제. 유압유에 포함된 불순물을 거르기 위해 유압펌프 흡입관에 설치되는 것은, 자, 우리가 과일 착즙을 할 때도 이 과육과 과즙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거름망을 사용하죠. 거름망을 영어로 우리는 스트레이너라고 합니다. 거름망을 영어로 스트레이너라고 해요. 자, 불순물을 걸러야 돼요. 그러면 이 스트레이너라는 걸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정답은 4번이다. 4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지게차의 앞바퀴 정렬 역할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요런 거 우리 앞바퀴 정렬이니까 일단 바퀴와 연관이 있는 것 같네요. 자, 바퀴는 뭐죠? 조향장치죠. 자, 그러면 조향장치와 연관이 상당히 많겠다. 그죠? 그리고 앞바퀴 정렬은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거다. 좋은 거. 앞바퀴 정렬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뉘앙스 이 두 개 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 방향 안정성을 준다. 좋은 내용이죠? 자, 타이어 마모를 최소로 줄여준다. 타이어 조향장치죠? 자, 최소로 줄여준다. 좋은 말이네요. 자, 브레이크 수명을 길게 한다. 브레이크 뭐죠? 제동장치죠. 근데 갑자기 제동장치 얘기가 나왔어요. 일단 수상하죠? 4번 볼게요. 조향 핸들의 조작을 작은 힘으로 쉽게 할 수 있다. 자, 조향장치고 좋은 얘기 나왔네요. 자, 그러면 정답 3번이 되겠죠. 혼자 다른 얘기 하고 있네요. 자, 다음 문제. 건설기계 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자, 정답은 와우 4번이네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맞을 수 있다는 거. 꽤나 강력하구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예열 플러그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보겠습니다. 자, 작동 시간이 긴 경우 단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자, 요게 예열 플러그의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래 쓰면은 단선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2번 볼게요. 예열 플러그 릴레이가 불리한 경우 단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요거 보니까 지금 단선의 원인이 되는 이유를 찾아보자는 거네요. 자, 근데 여기서 예열 플러그에서 이 릴레이라는 게 불량하다라고 해버리면은 단선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작동이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요 개념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단선과는 오히려 릴레이는 상관이 없이 그냥 작동이 아예 불가 상태가 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까지 보시면은 예열 플러그 설치가 불량한 경우, 예열 플러그 설치가 잘 안 되어 있다면 단선이 되는 경우도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까지 보시면 연소실의 공기를 직접 가열한다. 이게 예열 플러그란 뜻이구나. 이런 식으로 같이 보시면서 공부를 하는 게 기출문제 공부라는 거 같이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예열 플러그 릴레이가 불량하다면 단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작동이 불가 상태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라디에이터 캡의 압력 스프링 장력이 약화된 경우 나타나는 현상은, 자, 여기서는 중요한 건 이거네요. 라디에이터 캡이 뭐죠? 냉각 장치 중에 하나죠.
자, 요것만 알고 있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기관이 관행된다. 자, 압력 스프링 장력이 약화됐어요. 약화됐다. 뭔가 기능이 저하될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자, 그럼 관행이 되는 게 아니겠죠. 관행이 되는 거는 오히려 역할을 아주 너무 잘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은 아닐 거고요. 자, 기관이 과열된다. 자, 요게 정답이겠네요. 자, 장력이 약화됐어요. 자, 라디에이터 캡이라는 냉각 장치가 기능을 잘 못하다 보니까 기관이 과열될 수 있겠다? 그렇겠죠. 그럴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디에이터 캡이 냉각 장치라는 것으로 유추를 해서 문제를 푸시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라디에이터 캡이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꼭 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2개 이상의 분기 회로, 오타가 있네요. 분기 회로를 갖는 회로에서 작동 순서를 회로의 압력을 통해 제어하는 밸브는, 자, 뒤에 내용 다 필요 없죠? 2개 이상의 분기 회로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시퀀스 밸브죠?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는 그냥 바로 이제 툭툭 외워지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엔진 오일의 소비량이 많아지는 이유로 볼 수 있는 것은, 옳은 것은 고르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윤활의 압력이 너무 낮다. 자, 압력이 너무 낮은 게 아니라 너무 높은 경우 소비량이 많아질 수가 있겠죠. 밀어내는 힘이 강해지겠죠. 압력이 높으면. 자, 두 번째. 배기 밸브 간격이 너무 작다. 자, 너무 작은 게 아니라 너무 멀게 되면은 이 소비량이 많아진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3번. 피스톨 링과 실린더의 간격이 과다하다. 자,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 피스톤 링과 실린더 사이의 간격이 과다하다라는 것은 지금 오일이 새고 있다는 거예요. 누유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피스톤 링이라는 게 기밀작용, 새어나가지 않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요 링과 실린더 간격이 넓다? 이 차이가 너무 벌어져 있다? 그럼 오일이 누유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소비량이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 되겠습니다. 자, 4번까지 보면 오일 펌프 기화가 과대가 마모되었다. 자, 마모된 거랑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전동기의 종류에서 전기적 코일과 계작 코일의 직렬로 접속된 현식은, 자, 요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시동 전동기의 종류 뭐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직관식 있고요. 그리고 분관식 있고, 그리고 복관식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직관식은 전기작 코일과 계작 코일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자, 분관식은 우리 병렬로 되어 있고, 복관식은 직병렬 둘 다 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지금 직렬로 접속된 거는 뭐죠? 자, 직관식 전동기겠죠. 그래서 이것도 금방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스로틀 포지션 센서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스로틀 포지션 센서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분사 시간을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분사 시간을 조정을 해줘서 어느 정도 움직이게 할지, 이것을 어느 정도 작동을 하게 해줄지, 내가 이 A라는, 자, 내가 엔진에 오일을 어느 정도 분사를 하게 해서 양을 넣을 것인지 조절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사 시간을 조절해서 양을 조절해주는 개념이 스로틀 포지션 센서라는 거죠. 그래서 1번 보시면은 분사 시기를 결정해주는 중요한 센서다. 자, 분사 시기가 아니라 분사 시간을 조정해주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번이고요. 그래서 2번 보시면은 급가속을 감지를 하면은 컴퓨터가 연료 분사 시간을 늘려 실행해요. 자, 그러면은 1리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분 동안 넣는 것과 1리터를 1분 동안 넣는 것과 그 속도가 차이가 엄청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급가속을 했다? 그러면 천천히 분사 시간을 늘려가지고 조금 더 가속이 잘 안되게 조정을 해주겠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얼마나 밟았는지 감지한다. 자, 요거를 감지해야 우리가 급가속을 감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가변 저항식이다. 자, 요거는 그냥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변 저항식이라는 거 설명을 풀어서 하기가 사실 너무 길어져가지고, 스로틀 포지션 센서는 가변 저항식이다. 요거 외워주시면 됩니다. 항상 같이 따라서 나올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지게차 포크 양쪽의 높낮이가 다른 경우의 원인은, 자, 포크 양쪽의 높낮이가 달라요. 자, 그럼 우리가 왜 그럴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윤활유의 불충분. 윤활유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닐 거죠. 자, 실린더의 마모. 실린더도 뭐 작동에 문제가 있는 거지, 높낮이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 자, 3번. 체인의 늘어짐. 자, 체인의 늘어짐이 가장 맞는 말이겠네요. 자, 이 포크와 연결되어 있는 체인이 늘어져 있다. 그러면은 양쪽의 높낮이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교류 발전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외워주시는 수밖에 없는데요. 정답은 일단 4번이고요.
자, 이 교류 발전기의 정류기에 사용되는 다이오드는 4개이다. 요렇게 오답이 출제될 수 있어요. 자, 4개가 아니라 6개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만일에 정류기에 사용되는 다이오드가 6개다. 그러면 맞는 말이고요. 4개다 그러면 틀린 말이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대로 기출돼서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는 이거 그대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조향장치의 얼라이먼트 중 토인 조정은 무엇으로 하는가? 자, 우리 휠 얼라이먼트 4인방 있었죠? 자, 그 중에 한 친구 이제 토인인데, 자, 토인 조정은 뭘로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외워주시면 돼요. 토인 조정은 타이로드라는 걸로 합니다. 자, 토인 조정은 타이로드인데,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거의 90%가 조정 렌치가 정답으로 출제되고 있으니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게차 영상도 잘 마무리하겠고요. 이 영상뿐만 아니라 제 유튜브 재생 목록에 지게차 재생 목록 가셔서 다른 영상도 꼭 같이 보시고 시험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